오케이션의 성원의 뮤비 인트로에서 이 멘트를 듣고 랩을 시작했다는 노엘. 이봐 우리가 어디 살아? 어디 산다고? 서울 사는 것처럼 행동해야지 그러면. 이후 장비를 사서 녹음도 해보고 레코딩 스튜디오 하나 빌려서 사클의 작업물을 하나 둘 올리죠. 난 잘 알고 있지 너의 통좀 따윈 그걸 해본 적도 없지 나의 motherfuckers 네 맛을 강요 말아. 이때부터 노엘은 학업에 치중하기보단 음악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클 래퍼들과 5만원씩 걷어서 공연장을 대관해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쯤 노엘이 언오피셜 보이한테 랩 레슨 받은 건 유명하죠. 근데 사실 레슨은 2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때 노엘이 EP 하나 준비 중이었는데 믹스 마스터링까지 혼자 다 하려니까 그냥 너무 막막했대요. 그래서 또래 중에 음악 잘하는 사람 찾아보니까 언오피셜 보이를 알게 돼서 랩 레슨을 연막으로 치고 믹스 마스터링 부탁하러 갔습니다. 언오피셜 보이가 노엘 녹음본 들어보니까 이거 왜 신청하신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죠 라고 말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엘이 사실 레슨 받고 싶은 건 뻥이고 피드백과 음악 작업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솔직히 털어놓죠. 언오피셜 보인 쿨하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 이렇게 레슨 아닌 레슨은 끝납니다. 이 뒤부터 노엘은 믹스테이프도 내고 크루에도 합류하면서 언더래퍼로서의 첫 출발을 신고하죠. 고등 래퍼에도 모습을 비치면서 삽시간에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는 등장 직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매매 논란, 술 담배 논란, 김심야 카피캣 논란, 그냥 뭐 논란 덩어리였죠. 그래서 고랩도 빛의 속도를 하차하고 자퇴도 결정하게 됩니다. 노엘은 이 과정에서 비난이란 걸 처음 받아봤는데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때 노엘을 감싸 안아주고 음악에 대한 방향성과도 뜻이 맞았던 프리마 뮤직에 합류합니다. 원래는 인디고 뮤직이 1순위였대요. 그러나 여러모로 조건이 안 맞아서 인디고행은 잠시 보류하죠. 레이블에 들어간 노엘은 지성이 형님 뺨치는 미친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그 첫 신호탄은 프리마 컴필이었죠. 이때 노엘은 이 앨범의 12곡 중에 10곡에 참여했는데 모두 벌스 1을 맡았어요. 자기 말론 뒤에 들을 거 없다고 내 파트만 듣고 끄면 된다. 뭐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그만큼 노엘은 본인에게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미를 통해서 대중에게 재차 실력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불구덩이로 떨어진 노엘. 그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간 느꼈던 모든 심정을 정규 1집에 담아냅니다. 이 술은 쟤네와는 조금만 다른 것 같아 시기 질투 열등감 병신들이 다 몰래 네 바닥에 모든 랩은 나갔다가 한 시간 만에 인생을 존나 말아먹은 놈 말아먹 하루 만에 이 팝스를 밥으로 숲을 사냐는 말에 에이 호기버린 노엘은 이 앨범에서 래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디 레이블에 소속된 인기 래퍼의 삶, 씬의 이면을 목격한 래퍼의 삶, 그리고 아들 노엘의 삶을요. 울지마 빠들은 행복하니까 이제 그냥 웃자 행복한 척이라도 하자고 아빠 끝나 그들이 뒤에서 말하기 비슷한 본능이지 스케줄에 밀려서 그 찾아보기도 어려 여기 새끼들은 다른 줄 알았더니만 재미 형이 말이 맞아 랩보다 연피 노엘은 킬링 트랙에선 유려한 랩 스킬로 제 귀를 조졌고 진솔한 이야기를 다루는 트랙에선 스킬적인 요소보단 딜리버리에 집중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인간 노엘과의 거리를 미약하게나마 좁히려 했죠. 그만큼 노엘은 앨범을 구성할 때 각각의 트랙에서 자신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해야 할지 나름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제각이 따로 노는 탓에 그가 당시 경험한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전기 집안 래퍼의 삶을 더 구체화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한편 노엘은 이 앨범에서 레이블 형들에게 빌딩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빤스런을 택하죠. 근데 노엘 개인에게 있어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프리마 시절엔 작업실에만 죽쳐 있었던 반면 새 둥지인 인디고에선 운동, 앨범 작업, 식사를 규칙적인 패턴으로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노엘 본인도 회사를 이전하고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식이 나아지다 보니 노엘은 1년 만에 정규 한 장과 EP 2장이라는 파격적인 작업량을 보여주죠. 그 시발점인 18SS는 텐타시온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첫 정규와 비슷한 결이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선 다른 점도 있었지만 10대 소년의 사랑, 상실, 욕망 등 어린 래퍼만이 줄 수 있는 설득력을 화자가 처했던 상황과 잘 연결지었죠. 특히 어두운 질감의 샘플 초이스로 앨범 베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연기대상은 노엘의 어두운 감성을 대변하는 트랙이었습니다. 날 믿어 봐줄 때더라도 그 다시 또 리셋한 켜날 못도 병신들아 닥쳐 백하면 베개 뚫어 날 처무뎌진 나가 마만 켜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똑같이 맑은 같은 숨들을 쉬어도 여같이 꼬인 생각을 참아낸 게 혀면 그리고 3달 뒤에 노엘은 정규 1집을 냅니다. 요즘 한창 셀카에 맞들린 어느 누구도 참여했죠. 어쨌든 정규 2집의 트랙 구성은 엘른 노엘과 비슷했어요. 앨범의 중후반부까진 킬링 트랙을 앞세운 다음 후반부엔 진솔한 트랙들로 자신이 결코 가볍기만 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줬죠. 가끔씩 탈출한 비리 플로우 50만짜리 준명품을 입고 랩하고 빌어먹진 않은 미리 노름 나는 항상 웃었지 내 상처가 자랑이냐 못들처럼 야간 팔았어 근데 잠깐 돌아보니까 여기서 나 혼자
그러나 노엘은 정규 2집부터 약간 이상한 쪽으로 빠져요. 악에 바친 감정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한국 래퍼, 헤이터, 평론가 모두를 향해 분노하죠. 근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힙지리들의 호불을 이끌었어요. 바로 가사 수위 때문이죠. 물론 래퍼의 비속어 사용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당위성도 가집니다. 국힙 최고의 래퍼로 꼽히는 이센스, 김시면, 흑불알 이들도 가사에 욕 찰지게 쓰니까요. 그러나 노엘은 앨범에서 단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비속어를 과소비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을 띄용하게 했습니다. 특히 인간 장영준을 다룬 트랙들을 지나고 욕으로 가득 찬 트랙으로 마무리 지은 건 구성적으로도 좀 아쉬웠어요. 그가 내비친 진정성마저 모두 가벼이 치부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까요. 이 노래는 니가 드리블리는 봉착 아니니까 족밥 새끼들은 꺼져. 한국 힙합 그 씨발년은 이미 따먹고 버렸지 쓰레기통에. 노엘은 이 무렵 플렉스로 차트 맛을 본 뒤 두 번째 EP에서 대중적인 사운드를 가져옵니다. 오랜 기간 노엘과 함께했지만 마이너한 감성을 지닌 수시보가 적은 트랙 수에만 참여하고 그 빈자리를 대중적인 장르에 특화된 프로듀서 DNSS가 대체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전작에 비해서 노엘의 가사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으며 곡의 하이라이트를 벌스보다 후게 풀베팅했죠. 사실 노엘의 음악 스타일 변화는 그렇게 놀랍진 않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꾸준히 대중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혀왔기 때문이죠. 산이의 불행했으면 좋겠다, 우원재의 시차, 지코의 아티스트 같은 것들을요. 한편 노엘의 2018년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정규 한 장과 두 장의 EP, 그리고 크루 활동, 컴필 앨범까지 노엘이 씬의 중심에 있었던 걸 보여주는 작업량이었죠. 그러나 래퍼 노엘의 성공과도와는 달리 인간 장용준은 밑바닥을 치죠. 인스타 압수가 시급한 발언부터 각종 경중범죄까지 노엘은 참 대단했어요. 그렇게 그는 강제휴식기를 가진 뒤 약 3년 만에 앨범을 발매합니다. 근데 대중적인 사운드를 냈던 전작보다 더 큰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죠. 솔직히 전 1번 트랙 듣고서 이번 앨범 쌈박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오토튠 노엘이 괜찮았고 날카로운 일렉 기타와 거친 드럼 사운드가 사운드를 더 풍성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자 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노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진부한 스토리의 나열이었고 프로덕션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모트랩 타입비트 같았죠. 거기에 서사도 아쉬웠습니다. 노엘은 이 앨범에서 여러 악행을 저지른 다음 그에 대한 후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가사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나타났기에 여기서 어떤 감흥을 이끌진 못했죠. 노엘이 정말 오랜 기간 공을 들여 만든 작업물이라기엔 전체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못해 웃는 모습 가끔 비란 가짜 같겠지만 나 지난 시간이 돌아왔으면 내 빨면 까는 씨발놈들 수준 땡이니까 빠졌다 이런 태생 따라 돌아해진 느낌. 그리고 이제 노엘의 세 번째 정규 트리포 노엘이 올해 가을쯤에 발매된다고 합니다. 사클에 올라온 성공개곡으로 미뤄봤을 때 역시 이번에도 비슷한 스타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번엔 그가 어떤 작업물을 보여줄지 응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돌아오죠.